그러면 제가 선생님 네. 책을 어머니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공감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올리시는 네. 수학에 대한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강연들도 많이 듣고 엄마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원래부터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시거나 잘하셨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설마요. 제가 생긴 게 공부 잘 못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한 친구가 저를 라이벌로 삼고 막 공부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라이벌인지도 몰랐고, 저는 중학교 때 뭐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라이벌로 생각하고, 나를, 내가 공부하면 자기도 공부하고, 내가 놀면 자기는 공부했고, 그리고 또는 자기는 학원도 다녔고요. 집에 가서 나를 이기려고 별도로 자기 혼자 공부도 했대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집에 가서 공부를 한 자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왜 나를 라이벌로 삼고, 나 공부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기려고 이렇게 나올 때 공부하고, 나 놀 때 공부하고, 또 학원도 다니고, 또 뭐죠? 자기 혼자 공부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제 전날 다음날 해서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전날 맨 논 얘기만 하고 도대체 공부 얘기도 안 하고, 보면 실제로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런 케이스를 뭐라 그러나요? 그게 제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걔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직도 가슴에 상처가 있어요. 하는 거 보면 뜰빵하고, 머리도 안 좋게 생겼고, 실제로 얘기하는 거 보면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공부하는 비법이 있냐? 그래서 나는 비법이 글쎄, 나는 한 게 벼락치기밖에 없고, 내가 공부하는 거는 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건데 그거를 비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그 친구한테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근데 비법이 나중에 학생들이 가르쳐 보니까 비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제가 그 당시에 학교 수업이 공부가 끝이에요. 그리고 학교 파하면 놀러 가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수업 끝나면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수업 시간에 다인 거고, 다시 이 공부를 다시 할 때는 마지막 벼락치기 할 때밖에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업 시간에 당연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뭐 머리가 나빠서 다 이해하고 다 외우진 못했지만 밀도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 했냐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학원 가서 이해를 해요. 또 뭐 하죠? 혼자 공부할 때도 이해를 해요. 자, 보세요. 이해를 학교서도 학원서도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몇 번 해요? 3번을 해요. 그런데 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나요? 수업 중에 이해하고
그 시간에 애우고 그 시간에 쫑을 내려고 그랬어요. 왜요? 이 시간 아니면 내가 다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시간밖에 안 한 거죠. 어떻게 말하면 저는 수업 시간이 다였던 거고 밀도만 높였던 거예요. 그런데 되게 나중에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요. 수업 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놀아요. 막 얘기도 나누고 막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거 중요한 거야 별표 치잖아요. 막 놀다가도 이게 그런 소리는 딱 레이더가 있나 봐요. 막 놀다가 확 쳐다보고 별표 막 별표 치고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저거 공부해야지 하고 다시 놀아요. 그럼 뭐죠? 이 친구? 수업 시간 1시간 동안 별표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공부를 잘할 수 없죠. 왜요? 이게 여기에서만 그럴까요? 학원 가서도 그럴 거고 혼자 공부할 때도 대충 할 거고 계속 이해만 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얘기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면 아마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벼락치기 할 때 벼락치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학창 시절의 특권 아닙니까? 벼락치기를 마지막에 막 제가 밥 먹으면서도 하고 막 마지막에 급해갖고 막 그렇게 온 거 잠도 못 자고 막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그때 또 밀도를 높이는 거죠. 평상시 수업 때 밀도를 높이고 그때 밀도를 높였을 때 저처럼 많은 시간을 들인 아이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했던 거고요.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번 이해하고 하는 밀도가 낮춰진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았는가. 그것도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이 이런 생각이 또 하나 있는 거고, 한 가지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수학 문제집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서 뭔가 있으면 그거를 골똘히 생각하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뭔가 성취를 이뤘던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셈 날을 기억해요. 그리고 1부터 100까지 셈 날을 기억하고 1부터 1000까지 셈 날을 기억해요. 그건 몇 학년 때이셨나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1부터 10까지였고요. 100까지 한 거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는 정확히 그 학년은 정확히 구분 못 하겠고 1000까지 센 거는 3학년 때예요. 3학년 제 삼촌댁 앞마당에서 바깥마당이네. 바깥마당에 앉아서 1000을 셌는데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 1000까지 세야지 하고 셌는데 1000이 막상 세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선생님 혼자서 세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누가 시켜서 한 적이 없고 시킬 사람도 없는 게, 저는 부모님이 그 농사를 과수원을 했는데 밤중에 나오세요. 그래서 낮에 심심해서 그랬던 거고, 또 하나는 제 공부를 잘했다면 한 가지 그건 것 같아요. 심심했던 거. 심심했을 때 책을 읽었고요. 심심했을 때 뭔가를 생각했고, 또 하나는 뭔가 문제를 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중고에서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제가 틀린 수학 문제를 전부 다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초등, 중등, 고등에서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을 선생님들이 아무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연하면서 막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제 수세기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받은 거 제가 만든 거고요.
그 의자 문제라든지 또 연립방정식에서의 그 교점의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물어봤던 거고, 이 질문을 선생님들이 다 못 해주셨던 건데 이거를 제가 다 깨우친 거예요. 내심, 외심이라든지 그 교과 과정 내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문제 해결력이 기른다고는 하지만 수학에서 수학자들한테 가장 쳐주는 건 뭐냐면, 문제를 푼 사람보다 문제를 낸 사람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문제를 낸 사람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를 그 골똘하게 생각했던 거였고, 또 재수가 좋았던 것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초등 6학년 때 분수를 놓쳤었는데, 이제 초등 5학년 때 1년 동안 길게 배웠는데다가 그게 기술이에요. 요즘 최근 동영상 보면 분수의 기술로 가르쳐서 3년을 가르쳐도 중학생 절반이 분수쌤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갈 뻔한 거예요. 근데 초등 6학년 때 선생님이 예전에 나머지 공부라는 게 있었는데, 그 나머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저보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을 그 반 친구들을 제가 방과 후에 계속 가르쳐갖고, 그 친구들이 그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분수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제 수학의 인생에서 초등 6학년 때 선생님이 분수를 가르치라고 안 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수학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중학교 3학년 때 그 반에서 그 어려운 문제 푸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 학생이 대학교 수학 문제를 갖고 와요. 중3인데 고등 문제도 아니에요. 대학교 문제를 갖고 오는데, 얘가 갖고 내도 걔도 답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서 자기를 설득해라. 그러면 인정해준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은 이미 아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만 갖고 오고. 근데 있잖아요, 중3이 대학교 문제를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요. 그러면 대다수 다 풀립니다. 제가 기억이 아직도 지금 나요. 중3 때 막 하다가, 아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림을 그리고 뭐 수업도 안 들어. 막 그 문제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수학 책이고 뭐고 다 보고, 결국 어떤 일도 벌였냐면, 그 중학교 중3인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반에 가서 수학 책 좀 보자고 그래요.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아니 뭐 고등학교 저기가 있으면 고등학교 것도 볼판인데, 예전에는 이 인터넷이 없는 시대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찾으러 다녔던, 제 말은 그거에서 뭘 배웠다가 아니라 그렇게 집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연산과 개념이라는 도구를 튼튼히 하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힘들을 키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뭐예요?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이 셋 다를 전부 다 길러가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연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못해서 연산에 대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느려서. 특히 제가 연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막 이랬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학년고사 시대인데 그 25문제가 나왔고, 이 25문제를 50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2분 인구고 마킹 오고 막 이러면 1분 30초에 푸는데, 요즘에는 3분이 넘는 거거든요.
근데 절반, 지금 문제 푸는 속도의 절반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5문제 중에 제가 50분 내에 풀 수 있는 맥심, 최대 시간이 20문제인 거예요. 20문제 풀면 그 시간이 다 소실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니까 제일 먼저 문제를 보고 5문제를 설명해요. 무슨 소리냐면 그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거 오래 걸리는 문제다고 섭렵할 정도면은 이 문제를 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없는 거죠. 풀 수 있는 문제를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풀 때 그 심정 당해봤나요? 그래서 이 부분 빠르게 해주는 이 부분이 초등 1학년 때 2자리하고 1자리, 그리고 초등 3학년 때 원천 빠르게 끝나잖아요. 이때 원천 빠르게 끝나고 그 뒤에 이제 기술적 빠르게 남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초등 분수에서 5, 6개의 암산을 기르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가서 해줄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제때제때 해주면 안전한 교육이 되니까 중간 이 시기에 뭐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 또 하나는 연산이 갖고 있는 부작용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저는 맨날 상담을 해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 얘기하면 사례들이 막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시간은 많고, 그죠? 앞으로 가면서 여러분이 물어보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30년간 수학을 가르쳤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거의 대부분 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만큼 질문에 대한 대답을 현실적이고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자뻑이라고 그러던데